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루 걸러 날씨가 다릅니다. 오늘은 절기 소만인데요.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5mm 안팎입니다.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강풍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3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19도, 포항이 20도, 경주 21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여중생이 성매매를 거부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 말했냐고. 불법 성매매를 거부한 학생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또래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달 말 경찰에 성매매 강요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 5명 가운데 3명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특별 관리 중이었던 학생들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에 노출시키고 폭력 가해자로 전락시킨 부실한 지역사회적 보호망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데도 포항시는 물론 경찰과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유해서 거절을 하면 그다음 강요, 협박, 폭행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도 크는 아이들이 그런 식의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구 포항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지역사회가 단호한 성매매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포항시, 교육청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런 접근 만남, 성매매는 심각한 수준이고 그 문제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이고 한편 경찰은 폭행 사건 가해자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 모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만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31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224% 상태로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요양시설과 대형마트, 이슬람 사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추가 확산을 막는 데 비상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 1명이 방문한 뒤 외국인 여성 종사자 6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함께 있는 예식장이나 식당 등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가 방역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저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로 뭐 출입 자체가 한 적이 없어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통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또 다른 유흥업소 2곳에서 외국인 종사자 3명 포함 6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대구시는 모든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까지 이달 말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종사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5월 중으로 저희들 시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한 업소에 출입하신 시민들께서는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상설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김천에서도 유흥주점 관련 9명 포함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천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노래 연습장 종사자 모두와 지난 9일부터 17일 사이 이용자는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버스기사 2명과 택시기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진단 검사와 함께 차량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구는 9명, 경북은 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슬람 사원과 요양시설, 대형 마트에 이어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2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9,3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2차 접종에 돌입합니다.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 등은 방문 접종이나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0세에서 74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대상자 5만 6천여 명 중 2만 4천여 명이 예약해 41%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고학계와 지역 시민단체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기관 승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라환경 8대 사업을 도맡고 있는 만큼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0년대 이후 월성과 쪽샘지구, 황룡사 등 대규모 발굴조사에 본격 착수해 신라 천년왕경의 원형을 잇따라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라환경 8대 사업의 발굴을 도맡으면서 업무량이 6배나 많아졌는데 학예 연구직 인력은 8명에 불과하고 10년째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유적에 대한 정비 사업, 정비를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게 더구나 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중앙부처 4급 과장급에 그쳐 위상에 걸맞는 기관 성격과 인력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역사도시로서 천년의 고도로서 갖는 위상에 걸맞게 경주문화재연구소도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고학교와 경주 시민들을 주축으로 시민운동이 벌어져 경주문화재연구소 성격을 촉구하는 2,400명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발굴이라든지 원래 그 환경 복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기관 성격은 지난 2007년 문화재청이 추진하다 무산된 이후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내 고고학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경주의 위상에 걸맞게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기관 성격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어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179개 학급을 대상으로 올해 1차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나섭니다. 이 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내실화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와 담임교사,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에게 33개 항목을 묻습니다. 통계청은 9월에 2차 조사도 실시해 내년 3월쯤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유비쿼터스 학습 지원을 위해 1학생 1스마트 기기를 보급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시대 원격 수업과 상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올해는 170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태블릿 컴퓨터 3만 3천여 대를 보급합니다. 요즘 시군마다 대형 돈사 같은 환경오염 시설에 허가를 두고 축산업자와 마찰이 심한데요. 청송군은 지난 3년 동안 무분별하게 들어온 돈사 건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15건이나 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습니다. 산소 카페 청송의 이미지를 살리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없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겁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야산 기슭에 위치한 3만 7천여 제곱미터 11,000여 평 넓이의 폐농장입니다. 2018년 6월 8천여 마리 규모로 돈사를 짓겠다며 건축 허가가 신청됐지만 군청이 불허했습니다. 기란천의 신성계곡과 방호정, 공룡 발자국 화석 등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와 직선거리로 불과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청송읍 청운리 한 과수원 2만 제곱미터에도 5천여 마리의 돈사 건축 허가가 신청됐지만 청송군은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이유로 들어 이 역시 불허했습니다. 불허에 따라 건축주는 청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넘는 공방 끝에 청송군이 승소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환경사고나 전염병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경영이 악화되었을 경우 모든 부담이 우리 군민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송군이 돈사 건축주와 벌인 소송은 모두 15건. 대부분 공장형 증축이 가능한 대형 돈사로 불허가 결정이 나자 건축주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송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환경훼손과 하천오염, 주민 밀집 지역과 가깝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11건은 종결됐고 나머지 4건은 조만간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15건의 돈사가 모두 건축 허가됐을 경우 지난 3년 동안 사육돼지가 수십만 마리로 불어나 악취와 환경오염 등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청송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공장이나 제조 시설보다는 청정한 자연 환경을 기본으로 한 관광 자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정 유지를 위해 각종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막을 방침입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청송군의 이번 승소 사례는 행정기관의 대처 능력에 따라 막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울진군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3,075억 원으로 잡고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과 경북 원자력 방제타운 건립, 성육을 정비 사업 등 47개로 최근 국비 투자 사업 상당수가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공모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부 시범 사업인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포항과 구미, 경산 등 4개 권역별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을 선정해 긴급 복지 지원, 사례 관리, 자아성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포항시 죽장면 현내리에 쌀국수 가공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포항 웰빙푸드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쌀국수 제품 6종을 생산해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이커머스 등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 시장도 개척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 공장에서 연간 900톤의 지역쌀을 소비하는 만큼 포장용기 제작과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루 걸러 날씨가 다릅니다. 오늘은 절기 소만인데요.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5mm 안팎입니다.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강풍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3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19도, 포항이 20도, 경주 21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인사들 불편했던 잇몸이 편안해지잖아요. 꾸준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잇몸 관리엔 나이가 없죠. 써보면 편안해집니다. 인사돌 플러스. 형, 그건 무슨 맛이야? 은은의 맛이야? 형님. 맥도날드. 차로 씨는